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변동성을 하루 종일 죽인 역대급으로 조용한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품 시장은 제대로 푸닥거리를 하였고, 특히 골드는 아시아 세션 오픈 때 미친 언더슈팅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애매한 조정이 이어졌는데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도 꼼꼼히 리뷰해보면서 향후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갭 다운 출발 후 처음 30분 동안은 강력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외국인들은 쉬지 않고 선물 매도로 4,500억가량 퍼부었는데, 현물도 장 초반 1시간 동안 2천억 넘게 매도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등은 조금 더 빨랐죠. 처음 30분 동안만 하락을 허용한 시장은 9시 30분에 429.90포인트를 기록 후 급 반등 전환을 합니다. 30분 땡 치자마자 반등하기 시작한 선물시장은 연속된 5분봉 3개의 시가선을 한 방에 돌파해버렸고, 이어서 꾸준히 올라오면서 전일 종가선마저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처음 30분이 눌림이 너무 빠르게 반등으로 전환되자 외국인들은 결국 11시 이후 선물 매도분을 2천억가량 손절매를 했는데, 하지만 그 뒤로 베이시스만 좋아졌을 뿐 시장을 위로 제대로 들어 올리진 못했습니다. 사실상 시장은 그 뒤로 아무런 의미 없는 등락을 보이면서 오후장 내내 힘이 빠지는 정도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전일 종가선에 도달하고 나서 강하게 위로 뻗는 것이 아닌 터치만 하고 그 뒤로는 상승 모멘텀이 없는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시장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선물 시장을 드라이브한 외국인들이 신규로 시장에서 매도를 퍼부은 것이 아닌 기존 매수 물량을 청산하는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지난 4일에 시장을 위로 강하게 돌려놓은 미결제 약정이 오늘로써 완전히 다 빠져나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만 합해서 벌써 1,000억 넘게 매도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이틀간 삼성전자를 매수한 것은 일시적인 자산 배분 차원에서의 매수였던 것이지 추세적 매수는 아니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의 회장 가석방 이슈가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의 종가를 81,500원에 맞춘 것을 가지고 8.15 광복절 특사를 예고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건 진짜 썰일 뿐이죠. 하지만 어제 마감 현물 동시효과를 보면서 삼성전자로 지수를 계속 방어하던 것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석방이 확정됐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주된 플레이어인 외국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시장은 오늘도 오전 1시간 동안 변동성을 크게 뺐는데, 특이했던 점은 처음 30분 동안 시장이 하락할 때 콜 변동성을 와장창 빼놔서 사실상 어떤 방향이 됐던 오늘 옵션 매수는 아주 힘들었던 장이고, 특히 11시 이후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줄일 때조차 시세를 거의 주지 않은 아주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글로벌 시장이 모두 변동성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만이 홀로 달리기는 부담스럽죠. 참고로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에서 마이크론과 AMD 등 최근 모멘텀을 받았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연속으로 얻어맞았는데, SK하이닉스도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음복을 맞아버렸다는 것도 유의해둘 일입니다. 한마디로 상승 모멘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이 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어제 하루만 무려 3,500계약가량 넘게 감소를 했고, 또 연기금은 어제도 1,700억 넘게 주식을 정리했죠. 추세 상승은 다 어디로 팔아먹은 것일까요? 시장 총평과 대응 전략은 영상이 마무리 때 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도 증시는 또 조용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장 초반에 좀 달리는 듯 했으나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제자리로 마감했죠. 반면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계속해서 불편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유럽 채권 시장은 오늘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 국채도 어쩔 수 없이 반등을 하다가 미국 본장 들어서야 미국 국채가 밀리기 시작했고, 미국이 6월 졸츠, 그러니까 그 미국 노동부가 집계하는 구인 이직 활동자 수가 이 1,000만 명을 넘는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살아있다는 것인데요. 그 덕에 기어오르던 미국 국채가 또 얻어맞았죠. 그리고 사실 어제의 하이라이트는 골드였습니다. 아시아 세션 오픈하면서 전산장을 보신 분들은 뜨아 했을 텐데요. 전산장 개장하고 나서 40분 정도 지나서 점점 골드의 매도가 쌓이기 시작하더니 7시 45분부터 언더슈팅이 시작됐고 딱 12분 만에 무려 마이너스 4.85%의 급락을 보여줍니다. 8시 30분에 1696달러의 지지를 확인하고 간신히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유럽 세션 내내 1750달러를 강하게 넘긴 데 실패하고 하루 종일 횡보하다가 졸츠가 잘 발표되고 나서 채권이 밀리자 골드는 또다시 밀려버립니다. 결국 새벽 2시 30분에 1726달러에 거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계속 매도 압력이 쌓이면서 하루 종일 매도세가 시장을 압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반등이 나와서 1734달러까지 올라왔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반등을 가지고 골드가 저 위로 다시 18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겠죠. 어쨌든 시장은 언더슈팅으로 1700달러를 깼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놓고 보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1700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커머디티들도 계속 약세 국면을 보였는데요. 구리는 LME 세션 세컨링 때 이 기어코 언더슈팅이 나왔어요. 미국 본장 전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단기 바닥을 확인한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기름 또한 아시아 세션 전산장 시작되면서 이 갭 다운이 나오더니 66.8달러까지 밀렸거든요. 저는 목표가에 와서 기름 매도를 청산하고 기분 좋아했는데 이 유럽 세션에서 더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65.15달러까지 밀립니다. 이후로 65달러를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매수세가 있었는데 유럽 세션 내내 계속 매도 압력이 시달렸고 미국 세션 들어와서도 추세적인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66달러 초반까지 눌리다가 현물 마감대가 돼서야 간신히 66.60달러 이상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커머디티들은 대충 이번 주의 저점을 기록한 것으로 보지만 과연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일에 CPI가 목요일에 PPI가 있기 때문에 지표 확인하고 나서는 새로운 방향성이 생길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눌림의 매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욕구를 잘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름은 지금 121선을 잘 지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월 20일에 기록한 65달러에 이어서 오늘 쌍바닥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름 옵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V 반등을 하기에는 옵션 프리미엄을 녹이는 그런 도치가 최소한 하루 정도는 더 나와줘야 위로 갈지 말지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도치가 많이 나온다 생각해보면 이 수요일에는 원유 재고와 CPI가 있고 또 목요일엔 PPI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이 도치로 옵션 프리미엄이 죽을 때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갈지를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위보다는 아래로 봐요. 위로 아래를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직전 저점을 한 번은 깨줘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단순 여기서 쌍바닥을 지지한다 그러면 사실은 66달러가 아니라 그 70달러가 아니라 한참 그 위로 열린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인플레이션 단계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로는 중국에 다시 코로나가 퍼져서 지금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생산량 때문에 지난번에 그 72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던 것들에 대한 그 되돌림 차원에서 내려온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원유의 장기 포지션으로 롱베팅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전산장 오픈하고 나서부터 바로 눌리기 시작해서 제법 세게 눌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초반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나름 공격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유럽 세션 들어와서도 미국 지수 선물이 일시적으로만 반등했을 뿐 미국 본장 1시간 전까지는 사실상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본장 1시간 남기고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반등이 시작돼서 초반에는 잠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 뒤로는 하루 종일 의미 없는 장이 이어졌습니다. 나스닥이 5분봉을 보면 하루 종일 무슨 생선 한 마리를 딱 머리 남겨놓고 나머지를 쫙 발라놓은, 그래서 뼈가 싹 드러낸 그 위로 뾰족 아래로 뾰족 이렇지만 결국에는 종가는 제자리인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죠. 사실상 이런 더딘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눌렸고요. 졸츠가 잘 나오고 또 증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드디어 변동성 선물이 만기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실제 변동성은 전일보다 3.5%가 증가해서 끝났지만 변동성 선물은 반대로 2.66% 하락을 했어요. 이래서 변동성 매수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변동성이 정말 더 이상 빠질 수 없을 정도로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변동성이 어쨌든 살아나는 국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이 시장 변동성은 너무 낮은데 변동성 선물은 심각한 고평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면 변동성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미 변동성 선물, 그러니까 옵션 가격에 이 기대 변동성이 충분히 녹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성이 실현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은 그냥 하루 종일 의미 없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고 또 테크 주식들이 밀렸다고 했죠. 오늘 나온 졸츠도 잘 나왔으면 같은 현상이 더욱 강화되어야 정상일 텐데, 어제 은행주는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만 강했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잃어서 사실상 이게 상승이야? 라고 할 정도의 의미 없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테슬라를 포함해서 나스닥 종목들은 나름 잘 버텼어요. 그래서 어제의 흐름은 어떤 논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테이퍼링 재료는 이제 더 이상 재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저는 CPI와 PPI에도 증시가 크게 움직일 거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로 제대로 못 간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밀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못하는 아주 지루한 장이 계속되다가 프리미엄을 충분히 뺀 다음에 방향을 드러내지 않을까 합니다. 개별 종목 중 모더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제 모더나가 17% 상승했죠. 닥터 파우치 영감님이 이 부스터샷을 언급해서 당연히 부스터샷 하니까 지금 매출도 더 많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AMD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는 모더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시장이 어떠냐면 이익 모멘텀이 반영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은 얼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장세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 이 특정 종목들의 과한 매수세가 몰려요.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비워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랜빌리 6가지 국면 중 이 분산 국면이 계속 떠올라요. 사실 제가 올해 내내 아마 이 얘기했을 거예요. 분산 국면이다. 근데 정말로 우리 시장 올해 YTD 수익률 평균치보다 이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 진짜 다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종목별로 셀렉션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종목별 셀렉션을 한다는 것은 전업 투자자들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그냥 콜매도 치면서 계속 버티거나 아니면 아예 시장에서 그냥 손 떼고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비트코인 연속해서 오르면서 코인베이스가 8.6% 상승했고, 또 로빈후드도 음봉을 맞긴 했지만 어쨌든 $56 근방에서 공방을 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올라갈 생각은 없고, 그렇다고 밀릴 생각도 없는 그런 시장이죠. 당분간 미국 시장은 지수 선물은 장중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 상품 시장에서 트레이딩 기회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글로벌 시장이 변동성을 계속 죽여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시장 변동성만 죽였다면 이제는 변동성 선물, 그러니까 옵션 가격을 죽여가고 있어서 이 옵션 매수자들이 운명도 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장 변동성과 변동성 선물 간의 괴리는 일정 구간에서 타협점을 찾을 텐데요. 당월물이야 만기가 돼서 사라지겠지만
차올물 변동성 선물이 어느 구간에서 바닥을 찾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죠. 전체 변동성 커브 또한 가라앉는 상황이라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바닥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요. 올해 내내 변동성 바닥을 그렸던 자리가 15포인트 후반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레벨 다운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레벨 다운 할 거라고 해서 변동성 선물 매도를 베팅한 것은 그거는 할 일이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디서 변동성 바닥을 찾을 것이냐입니다. 사실 어떠한 이슈로 변동성이 바닥을 찍고 턴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변동성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지난번 수준보다는, 그러니까 15포인트보다는 더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테이퍼링 말고 또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하죠. 우리 시장도 여전히 저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석방 관련해서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아니죠.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가 가장 궁금한데, 어제 야간 선물 시장을 나름 올려놓고 마감시켰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은 높은 확률로 갭상승이 나오겠지만, 저는 시장을 계속 위로 당길 모멘텀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내려가기도 불편한 시장이고, 여전히 저는 특정 구간에서 변동성을 계속 죽이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록한 429.90선에서 일단 바닥을 확인하고 그 뒤로 위아래로 그냥 의미 없는 그런 따주기 장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숏 관점을 유지하되 긴 그림으로 보아서는 전일 저점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열린 그런 변동성 매도장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당분간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상품 시장에서 구리 정도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포지션으로 롱을 담기는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상품별 옵션 만기가 지금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상품 변동성이 급증으로 옵션 변동성이 굉장히 빵빵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최소한 도치가 나와줘서 프리미엄을 빼는 날이 나와야 됩니다. 프리미엄을 뺀 날이 하루 정도는 지나야 이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따주기 장세, 그러니까 따라가면 죽는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으니까 소극적인 매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